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관님, 방금 전에 엔터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엔터주가 최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흐름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엔터주 중에서 가장 큰 하이브가 최근에 좀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며칠 새 계속 상승하는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고, 오늘도 하이브가 4% 이상, 전일에 이어서 4% 이상이 상승하는 그런 시장이 좀 빠지는 모습에도 약간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 앨범 발표한 그 BTS 멤버인 지민의 솔로 앨범이 어쨌든 흥행을 잘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조금 실적에도 약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이브의 가장 큰 우려 섞인 부분이 이 BTS 멤버들의 이 군 입대 관련해서 이 단체 활동, 어쨌든 완전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것 때문에 실적이 훼손되지 않을까 걱정이 있었는데, 이 개개인들이 나오는 솔로 앨범도 어쨌든 이 말강한 실적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의 우려가 좀 과했다. 이런 분위기 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과 기관의 순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하이브의 연간 전망치 실적을 보면 지난해 대비해서 올해 성장하는 모습을 좀 보일 수가 없다. 시장 컨센 자체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대비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블랙핑크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YG엔터 같은 경우는 실적도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이 외국인들 기관의 수급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엔터 쪽에서는 하이브 좀 많이 올라갔지만 그 YG엔터도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탑픽으로 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 실적 기대감에 좋아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YG 엔터 탑픽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자, 중국 인프라 투자가 확대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2차 전지가 좀 쉬어갈 때 IT나 바이오 종목군들 그 두 섹터 좀 강할 거라고 봤는데 바이오는 좀 강했지만 어제처럼 중국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했었습니다.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가 무려 18% 상승했고요. 재령전기가 12% 상승하는 등 이제 전력기기나 전선, 건설기기 또 일부 건설 또 강관, 철강까지 인프라면은 또 철강 강관으로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흐름이 좋았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장중에 9%까지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었고요. 그래서 관련된 소식 보면은 중국에서 2천조가 넘는 인프라 투자 소식이 전해졌었고요.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한 17% 증가한 투자 소식이었고, 또 중국의 1분기 철도 투자가 10년 만에 최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6% 상승한 그런 최대 투자 소식도 있었었고,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2030년까지 전기차 생산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또 작년에 발표한 것보다 높은 수치였던 거죠. 그래서 상향 소식이다 보니까 자동차 많이 팔려? 그럼 또 철강까지도 또 인프라 또 관련된 그런 부분도 있었었고요. 또 긍정적인 소식이 또 포스코와 혼다, 2차 전지도 협력하겠다라는 소식도 있었었지만 이제 철강 부문까지도 협력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서 중국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어제 강했던 종목군들 대표적으로 잠깐 반짝 상승하기보다는 중국 쪽의 리오프닝과 맞물리면서 계속해서 관심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원정 차관님. 자, 관심 종목 말씀하기 전에 공략적 분석해 주신 거 리뷰해 주시겠다고요? 네, 지난 2월 달에 공략했었던 레이크 머티리얼즈, 그때 목표가를 6,500원 제시했었는데 그 이후 주가가 많이 올라서 13,000원도 넘어갔었고, 오늘은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7, 8%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실적 성장의 측면을 봤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단기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눌림목이 나왔었을 때 조금 매수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달에 추천했었던 테라사이언스, 이 종목 역시도 목표가는 3,000원을 잡았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어쨌든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갔었습니다. 2,400원 잡았었는데 목표가 이상으로서 상회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전일 같은 경우는 상한가도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지난 전일자 상한가에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약간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었을 때는 향후에 이 재무 구조나 이런 거 봤었을 때, 그리고 향후 사업성을 봤었을 때 빠졌었을 때 눌림목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재진입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재매수한다라는 걸 관점에서 지켜보시면서 좀 더 빠졌었을 때 노려보시는 거, 매수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공략주로 가지고 온 거는 KH바텍을 가지고 와봤고요. 사실 이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이 폴더블 폰 관련해 가지고 파이닌텍이 이제 이 내장 힌지 쪽에서의 이 강자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면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외장 힌지 쪽에서의 강자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폴더블 폰 출시 초기에는 약간 평이 좀 엇갈렸었습니다. 약간 좀 그러면서 이 매출이나 이런 게 많이 팔리지는 못했었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폴더블 폰에 대한 이 평이 좀 긍정적으로 바뀌면서 스마트폰 경쟁 업체인 뭐 구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화웨이 쪽에서도 이 폴더블 폰을 출시한다라는 이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폴더블 폰이 계속 늘어난다라고 하면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힌지 쪽에서 강자인 기업 파이네트도 그렇지만 KH바텍도 분명히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세부 실적 본다라고 하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320억 정도가 나왔었는데 올해는 약 450억 정도 나오면서 지난해 대비해서 약 40% 가깝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영업이익 600억 정도로 그러니까 이 고성장하는 기조가 올해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올해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도 더 레벨업할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들을 봤었을 때도 3월 들어서 이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중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후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진 못하고 약간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지만 최근에 이 수급에서 봤었을 때 외국인들과 기관의 순매수가 좀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가격이 나올 수 있는 다시 한번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가지고 와봤고요. 바로 이제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매수가는 18,000원, 단기 목표가는 22,000원, 손절가 라인은 16,000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H바텍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고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점,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긍정적인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상엽 이사님. 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원전 관련 종목군들이 좀 꿈틀하는 모습인데 이틀 전에는 한전과 영국 간의 신규 원전 협력 방안 논의 소식이 있었고 또 이제 다음 달 초 이제 다음 달 3일에 이제 테라파워 설립자인 빌 게이츠가 이제 한국에 이제 방문한다고 합니다. 이제 대한상공 회의소에서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돼서 이제 초청을 한 건데 대한상공 회의소의 회장이 이제 최태원 SK그룹 회장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뭐 만날 가능성, 협력 방안 논의 소식 있을 수 있는데 이 테라파워가 SMR 설계 기업인 거죠. 그렇게 따지 보면 SMR 관련돼서 또 뭔가 소식이 나온다고 하면은 두산에너빌리티가 또 국내 유일 SMR 주기기 생산 능력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좀 모멘텀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달 초에는 미국 SMR 뉴스케일 파워와 처음으로 소재 제작 계약 체결한 부분도 있고 또 올해 말에는 관련돼서 원자로 제작에 돌입할 계획이 있다는 것도 중장기적인 이렇게 살펴볼 만한 재료 있다는 거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매년 지금 수주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번 1분기에 수주 금액이 4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올해 목표치가 8조 6천억 원인데 1분기 만에 그 한 반에 해당하는 4조 원을 넘었다는 거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최근에 두 가지의 수주가 있었죠. 그 한국 수력 원자력과 신한울 3, 4호기 주기기 공급 계약 요게 2조 9천억이었고 또 카자흐스탄 복합 화력발전소 공사 계약이 1조 5천억이었죠. 그래서 요 두 개만 합쳐도 4조 원이 넘는 거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뭐 폴란드 원전 본계약과 또 여러 나라와 함께 또 이제 신규 원전 건설 논의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원전과 관련돼서는 지속 관심 필요하고 그 중에 하나로 두산에너빌리티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매수가는 17,500원 아래에서 매수해 볼 만할 것 같고 목표가는 19,400원, 손절가는 16,5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두산 에너빌리티 오늘 관심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9,400원, 손절가 16,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